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지역 토착 비리, 불법 정경 유착 이런 거 운운하면서 엄중한 혐의라며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의 사유와 내용을 좀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민망하고 허망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졌던 혐의들을 한번 보면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백현동, 위례 신도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한두 건이 아니었죠. 이런 구체적 사안마다 씌워졌던 혐의는 사실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지역 토착 비리니 정경유착이니 하는 이런 정치적 구호만 남은 그런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결국에 김건희를 구하기 위한 정적 죽이기, 정적 제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평소에 잘 보이지도 않던 이원석이가 한동 밑에서 사실 숨어 있었죠. 윤석열의 오더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서서 입장문 들고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거 시키려고 고르고 골라서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냥 완장 하나 채워주면 또 물불 안 가리고 시킨 거 다 잘하는 동네 모질이 여기도 한 명 추가네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건데 진짜 제가 어저께 언론 종편을 참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 종편을 보면 머리가 썩는다고 하더니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재명 구속의 경우의 수, 민주당의 반대표가 30표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하고 앉아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한 뉴스입니까? 그냥 주문을 걸고 있는 거더라고요. 30표 이상 나와라 하는 주문이었어요. 이 의회주의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기사는 1도 없습니다.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헌정사 처음 있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의 좀 무리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 반란표가 30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주구장창 한심한 새끼들입니다 진짜. 이게 무슨 월드컵 조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16강 진출 확률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찰이 원래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한 놈들이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하고 어렵다는 사법시험도 합격을 했으니까 판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어쨌든 그중에 검찰이긴 하지만 이놈들이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냐 이렇게 만드는 건 뭐냐. 결국은 윤석열의 정치검찰 아니겠습니까? 있는 죄는 없애야 되고 없는 죄는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엉터리 수사가 나올 것이고 또 어거지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무능해지는 거죠. 이번에도 서초동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선 수사 검사들은 이거 아무리 털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덕지가 없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혐의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혐의가 아예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윗선에 있는 검사들이 이 무능한 놈들아 이거 하나 구속영장을 못 치냐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윗선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없는 죄를 제대로 못 만드는 수사검사들이 무능한 것이죠.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검사들 밑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좀 양심 있고 선량한 검사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좀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상황이라면 또 좀 건강한 조직이라면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항명하고 나불거리던 그 지랄들 해대던 그놈들 다 어디 간 겁니까? 그 이프로스라고 합니까? 그 검찰의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그렇게 하루 종일 지랄들 하던 그 검사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 비겁한 새끼들입니다 진짜. 김건희가 참 세긴 센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무속의 힘이 있는 건지,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걸 보면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불사신도 아니고 이 집구석은 무법천지입니다. 아주 뭔 짓을 해도 검찰이 나서고 언론이 나서서 덮어주고 막아주고, 이 지금 대한민국 보면 검찰과 무속의 공동정부, 공동정권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이게 아주 속 터지는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천하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천하람한테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뭐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는 출마 자격조차 주지 않고 출마한 청년들도 기득권 선배들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분명 대비되는 장면이다 라고 하면서 천하람을 지켜 세웠대요. 천하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고맙다고 그랬겠습니까? 나는 박 위원장과는 달리, 그러니까 박지원과는 달리 우리 사회 청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박지원 당신의 길과 명백히 다르다. 실력을 증명하지 않는 젊음은 그 자체로 특권이 될 수 없다라고 적었답니다.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게. 이게 진짜 무슨 개망신이에요. 이게 너의 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한테 뭐 그냥 비슷한 연배라고 막 갖다 붙이면 좋다고 또 거기서 박수 쳐주고 네 말이 맞다라고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건강한 비판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과 당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직 당 비대위원장이라도 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 체포를 동의한, 그러니까 체포를 당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유가 없어도 체포 동의안은 가결을 해야 된다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권의 건강한 세대 교체를 누가 반대합니까? 또 박지원이라는 한 개인이 걸어왔던 인생도 존중합니다. 뭐 다 알겠지만 N번방과 관련돼서 추적단 불꽃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이준석이 이 뭐 또 정의당에 몇몇 있잖아요. 젊은 여성 의원들. 제 여성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요즘 젊은 의원들 몇몇 의원들을 보면은 무슨 정치를 게임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고 내 진영에 조금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비판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약삭빠르게 빠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정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착실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죠. 요새 뭐 고금리, 또 주가도 주식도 하락장이고 뭐 손실을 많이 감내하고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또 뒷목을 잡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작전 세력이 쩐주라고 하는 애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쩐주들한테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라고 봐야 할 텐데, 댓글도 장난 아닙니다.
뭐 사실 바이든 날리면 이후로 이 대통령실도 좀 조심조심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뭐 실력이 이 정도니까 뭐 실력을 떠나서 아이고 하여튼 큰 건 하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상반기 최고의 유행어가 탄생할 예감인데요.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욕설을 쓰는 건 아닌데 이게 유튜브에 괜찮을라나 모르겠는데 스바 활용당했네. 요 정도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활용당했네. 그러니까 요거 쓰임새를 보면 주가 조작이나 혹은 불법적인 행위로 큰 수익을 올렸으나 이로 인해 범죄 혐의를 의심받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활용당했네. 진짜 뭐래도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